9주차 공부습관 교실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9주차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습관. 우리는 공부량 기록지에다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들을 쓰고, 예를 들면은 수학, 교과서, 또 영어, 교과서, 센, 문제집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공부를 그날 한 뒤에 다음날 공부할 페이지 수와 마감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교과서에서 내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할 거고, 이것은 저녁 8시 반까지 끝내겠다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은 바로 지우게 되었죠. 또한 자기가 수업 듣는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예습과 복습을 우리가 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 수업 시간에 있는 교과서 부분이 나한테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예습을 쓰는 거죠. 영어 교과서 예습 또는 영어 교과서 복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 교과서 예습하는 방법, 영어 교과서 복습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죠. 어떻게 하는 거죠? 핵심어에 줄을 치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번호에 대한 것을 통째로 암기해서 복습의 백지에다 쓰는 거였죠. 그렇게 예습과 복습을 하게 되면은 사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 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 페이지 수와 마감 시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량 기록지를 예습과 복습까지 합쳐져서 쓰는 것이 9주차 훈련이 되겠습니다. 독해 습관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주간 공부했던 거를 총 복습해 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의미 단위 읽기를 연습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끊어 읽기를 연습했었죠. 두 번째 주에는 비주얼 싱킹을 연습했습니다. 만나는 문장들을 어떤 장면으로 상상하는 거죠. 세 번째 주에는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을 찾고 주체를 찾은 뒤에 행동의 이유를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4주차 때는 두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두 문장끼리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5주차 때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문단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6주차 때는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지 그 답에 대해서 밑줄을 치게 하고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7주차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답을 밑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8주차 때는 핵심어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크게 4가지 핵심어 관계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두 번째는 분류,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교, 유사관계를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8개 연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연습할 것은 모든 문장에 대해서 역시 의미 단위로 끊어있는 연습을 하고요. 문학작품을 만났을 때는 비주얼 싱킹의 그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체의 이유도 적는 겁니다. 4주차, 5주차는 하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5주차에 있는 문단의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연습을 하고요. 6주차와 7주차는 역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요약을 해서 쓰는 7주차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8주차에 했던 핵심어 관계도 어떤 문단을 읽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핵심어 관계도를 그리는 연습을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9주차 때 다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연습해보는 겁니다. 9주차 수학적 사고력 습관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주 동안 공부한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1주차 때는요, 4단계로 채점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완전히 내가 풀어서 맞췄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실수로 틀렸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어떤 문제를 해설지나 선생님의 도움에 의해서 풀었을 때, 이렇게 4단계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푼 다음에 우리는 다시 풀만한 문제는 바로 누구였죠? 이 2가지 체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풀 가치가 있는 문제들로 분류하는 거였습니다. 2주차는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설지를 정독하는 거였죠. 이때 정독할 때 정독했다는 증거로 줄을 치는 거였습니다. 3주차는 어떠한 해설지를 읽은 다음에 풀이들의 단계의 번호를 쓰는 거였습니다. 어떤 풀이가 있으면 얘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2개의 단계로 풀렸다라고 번호를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4주차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줄을 꼼꼼하게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5주차는 문제를 풀 때 위에서 아래를 풀고 난 뒤에 위와 아래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점을 찍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걸 풀면서 위에 거랑 비교한 다음에 또다시 이거를 검증했다는 증거로 점을 찍었습니다. 6주차는 문제의 풀이와 문제의 조건을 연결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7주차는 조건 반사 정리를 하는 건데 6주차 때 연습했던 어떠한 문제에 나왔던 조건과 내가 썼던 그 풀이의 이러한 관계를 조건 반사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8주차는 내가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 풀이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그것이 내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역시 9주차 때는 이 8가지를 전부 다 연습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단계 채점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정독하는 연습은 이 2개가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3주차인 해설지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4주차와 5주차도 역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점을 찍는 연습, 검사를 하고 있다는 연습을 줄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주차와 7주차도 세트로 되어 있고요. 바로 조건 반사로 내가 문제를 푼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8주차인 반성 메모, 내가 푼 풀이에다가 빨간 펜으로 내가 틀린 이유와 대책을 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매번 매일 인증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